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신사실주의라고 누보 레알리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사실주의, 아까 전에 사실주의 제가 보여드렸죠. 밀레 만종도 봤고 또 밀레의 그 잠자는 농부 사진도 봤죠. 그거는 그 전까지 고귀한 그림을 그렸던 거에 비해서 인간이 주변에 있는 그런 소소하고 작은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그게 사실이라고 했죠. 근데 이 누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뭐냐면요, 사실 있는 그대로 그냥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으로 작품을 했던 것들이었어요. 이 아르망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우리나라 천안 아라리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시면 기차 레일 바퀴 있어요. 바퀴를 100층으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냥 쌓는 거로 끝났어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작업은 또 뭐냐면요, 이게 르망이랍니다. 이 자동차가 르망에서 자동차를 줬어요. 작업하라고. 자동차를 부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를 그 콘크리트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대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축적이라고 합니다. 자기 작업을. 그냥 이제 실제 있는 것. 그래서 시계도 그냥 쌓기만 해요. 돌멩이도 쌓기만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작업이 돼요. 그래서 신사실, 실제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주는 그런 작업. 또 한 가지, 이브 클라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색깔은 기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색깔을 만들어요. 그 물감 만드는 곳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브 클라인 블루라고 합니다. IBK라고 하는 그런 색깔을, 여기 이 색깔 있죠? 요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색깔을 만들고 이 색깔로 캔버스에도 칠하고, 이거는 사람 몸이 취해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주위에 사물들 있죠? 거기다가 이 색깔만 발라가지고 한평생. 근데 영리한 사람이죠? 이 색깔은 자기밖에 못 쓰는 색깔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파란색 아주 예쁜 말랑꼴레한 색깔이 보이면 이브 클라인의 컬러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레벨로가 확 올라가는 거죠. 저런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자, 이제 개념미술과 대지미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뭐 대강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힘들었어요. 자, 개념미술이라고 20세기 후반에 나타납니다. 컨셉추얼 아트. 이제 이런 말 들어도 조금은 이제 뭐 그렇게 낯설게 안 느껴지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마그리트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 얘기한 것처럼 세 개의 의자, 그러니까 의자를 하나는 실제본, 하나는 사진, 하나는 텍스트로 의자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세 개인 동시에 하나인 의자. 원래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와 세 개의 의자. 이렇게 써놨네요. 세 개인 동시에 하나인 의자. 복잡해요, 이름도. 그래서 실제 의자, 그걸 사진으로 찍은 것, 그거를 텍스트, 글로 쓰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요, 조세 코주스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런 식의 작업을 다 해요. 책상도 색상 실제, 사진 찍은 거, 책상, 글 써본 거. 뭐 이제 빗자루도 빗자루 하나. 전시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뭐야 하지만,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의자라고 하는 실제 사물이 존재하고, 그 의자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남겨놓죠. 우리도 지금 사진 많이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의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텍스트를 적어 놓습니다. 이 세 개는 다 의자를 가리키죠. 이 세 개는 다 의자예요. 그죠? 의자라고 하는 존재를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세 개를 다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실제 의자고, 이거는 사진이니까 가짜고, 이건 텍스트 글이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 의자이니까. 자, 이제 막 복잡해지죠? 하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예술가의 머리는 도대체 어떤 머리일까? 그죠? 그 전까지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됐거든요. 그림만 잘 그리면 미대를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만 잘 그리면 잘 그린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되면 현대미술의 개념미술의 이런 시대가 되면 그림만 잘 그려가지고는 이 사람들하고는 일단 대화가 안 되겠죠. 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아이디어와 어떤 개념과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이 쫙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의 영역이 이제 확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보고 있고 그림을 그리신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영역인지 대강 이제 인지가 되죠. 자, 로버트 스미드슨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이고 저는 사실 이 작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설치를 하면서 나선형의 방파제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작가이고요. 이 사람도 요절했어요. 이게 1970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3년 뒤에 비행기 사고로 이 사람도 죽었어요. 아마 조금 더 살았더라면 아마 큰 족적을 남겼을 텐데 너무 일찍 죽었어요. 자, 일단은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옛날에 저 구글 어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키면 이 로버트 스미드슨의 이 장소의 인공위성 사진이 보여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다 사라지고 약간 이쪽에 대한 이것만 있어요. 이건 거의 없어지고 이 친구가 이 작가가 이걸 하면서 결국에는 불편하죠. 방파제의 역할로서는 매우 불편한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물과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파도와 바람으로 해서 결국에는 서서히 흔적이 사라지면서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런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기 시작했죠. 과정 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친구를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됐어요. 제가 가끔씩 과정 미술 얘기하죠. 자, 이제 조금은 이제 아까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영역인데요. 이제 백남준 나오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줄리안 오페 작품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공연들 보면 많이 아실 수 있을 건데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를 했잖아요. 이때 비디오는 획기적이었어요. 1988년도 우리가 올림픽 했었죠. 네, 88 올림픽 맞네요. 88 올림픽 할 때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동시간대에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네, 그때 이제 백남준 비디오 아트가 88 올림픽 할 때 전 세계 메시지, 그러니까 TV를 보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같이 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영상이 방영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림 한번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가지고 직접 그림 앞에서 순번 기다려가면서 모나리자 보려면 루브르 가가지고 그 몇 시간씩 서가지고 줄 서서 보잖아요. 백남준은 한 방에 전 세계 인류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버렸어요. 그걸 처음 시도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네. 그 기술력이 이제 지금은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영역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제는 이런 공중에 이게 지금 뭐냐 매핑 아트라고 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에 영사기를 딱 쏴요. 그 영사기를 쏘면 영사기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폭발이 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저번에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북한하고 임진각 앞에서 마지막에 영상 틀어주면서 그 남북한의 그 마지막 공연 퍼포먼스 할 때 매핑 아트로 그때 한번 했었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얼굴도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 얼굴도 나오고 서로 악수하고 같은 그 모든 영상을 매핑 아트로 임진각에 있는 그 판문각인가요? 거기 영상 쏴가지고 했던 그 기억나세요? 아 예, 그 매핑 아트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매핑 아트까지 지금 이제 컴퓨터 디지털 아트가 미디어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자, 그거만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갈게요. 미니멀 아트가 또 하나 나오는데 미니멀은 말 그대로 안 그리는 거예요. 참 이제는 웃겨요. 안 그리는 게 아트래요. 근데 이제 안 그리는 게 아니고요. 표현을 절제한다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제 도널드 저드라고 이 사람은요. 이게 이제 붉은색 박스예요. 여기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이거를 하나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두 개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세 개 갖다 놓은 것도 있고요. 뒤로 붙인 것도 있고요. 그게 전시예요. 근데 이 미니멀 아트가
사실은 매우 동양적이죠. 뭐 동양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요. 미니멀 아트가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에 지극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일본 모노화라고 합니다. 일본의 미니멀 아트. 그리고 한국의 모노크롬화 해가지고 한국의 단색주의 미술이 이제 좀 뒤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것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저드라가 미니멀 아트의 시호인 이런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친구가 바스키아예요. 낙서. 앤디 워홀하고 같이 동거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제 벽에다 이렇게 낙서하는 것도 이제는 예술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낙서도 예술이 되는 그런 시기까지 돼버렸어요.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현대미술이라고 다다라고 말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영역이 확 이렇게 펼쳐졌죠. 근데 이게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년도 채 안 된 시기에 이런 일들이 막 다 벌어졌어요. 현대미술이라는 영역이 100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이러한 이런 다양한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이걸 다 우리는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아는 게 나을까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그건 내가 몰라도 되는 거야. 그건 내 생활에 별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든 현대미술의 이야기들이 우리 생활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꼼꼼하게 아시라고는 말을 못하게 저도 몰라요 다. 이거보다 수백 배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강 추린 것만 이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는데 이걸 갖다가 언제 다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변곡점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터닝 포인트죠. 현대미술을 이해할 때 가장 필요한 변곡점. 자, 인상파, 추상미술, 젠더와 인공지능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 그 책에 많이 나오고요. 젠더와 인공지능은 제가 요즘에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인상파는 아까 말씀드렸죠. 카메라, 튜브 물감. 카메라 만들어졌으니까 이전까지는 작가가 돈벌이가 됐거든요. 초상화 그려주면. 이제는 카메라가 그거 대신하니까 작가가 초상화 그려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그러면 자기 그림을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그림과 카메라가 못하는 걸 표현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작가들이 그 다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튜브 물감. 그 전까지 물감은요 만들어졌어요. 계란 노른자 유화, 계란 흰자 수성, 아크릴 거기다 알료 집어넣고 섞어가지고 템페라와 뭐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면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린 다 템페라화예요. 유화 물감 아니에요. 그 계란 노른자 풀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네. 튜브 물감이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감 달랑달랑 들고 야외 나가서 막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들을 막 그림을 그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튜브 물감이 발견되면서 인상파라는 이런 영역도 만들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이건 뭐냐면요. 돈이 많아졌어요. 사회에 옛날에는 왕 귀족, 그 다음에 뭐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돈을 가졌다면요.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돈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취향에 따라서 그림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빨간색이 좋고 너는 파란색이 좋은데 나한테 빨간색 그림 그리지 말고 너는 파란색 그려줘 할 수 있잖아요. 작가도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파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영향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영역이 확 달라졌죠. 그 전까지 그림과 변곡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추상미술이 나타나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어쨌든가 그리려고 했어요. 그잖아요. 그림을 그렸단 말입니다. 물감도 있고 카메라가 생겼으니까 다르게 그리면 되겠다 싶었고. 근데 추상이 나타났어요. 미국에서 잭슨 폴록 나타나가서 막 드리핑해요. 앤디 월 와가지고 실크 스커너를 막 찍어가지고 대량 생산해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작가가 그림을 안 그려요. 작가가 공장처럼 찍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추상이 등장하면서부터 영역이 더 넓어지기 시작했죠. 다음 미국이 등장을 하면서 문화 권력을 갖게 됐죠. 이게 미국이
문화 권력을 갖게 된 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21세기인 200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문화 권력이 한 번 더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이 만들어졌죠. EU가 통합이 됐죠. EU가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그 돈을 쓰고 하나의 경제력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EU에 버금하는 유럽연합에 버금하는 작가를 키워야 됐었어요. 그 작가의 일군의 사람들이 YBA인 아까 전에 데미안 허스트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유럽연합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자기들의 대표 선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YBA라고 하는 그들의 멤버들을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영국이 힘을 갖게 됐죠. 문화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한 번 더 생겼어요. 지금은 그래서 미국 권력, 미국의 문화 권력보다 영국이나 유럽이 훨씬 더 지금 강합니다. 이유가 더 젠틀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더니 옛날에는 미국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안 가고 유럽 쪽으로 갑니다. 자, 근데 그와 발맞춰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뭐 하고 있느냐? 좀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뭔가 지금 하나 하려고 해요. 중국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문화대혁명 때. 그때 탱크 막 올 때 사람들 손 들고 막 막고 했잖아요. 그때 막고 그 문화대혁명을 진두지휘하고 진행했던 친구들이 작가들이 있어요. 그 작가들이 다 미국으로 망명하고 도피했거든요. 그래도 그 멤버들이 결국 장샤오강부터 해서 걔네들이 아시아권의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기득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중국은 아직 공산하잖아요. 아직도 잘 안 된 거예요. 일본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자포니즘 해가지고 걔네들 애니메이션 캐릭터 있어. 그거 한번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K-팝 지금 하고 있죠. K-팝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문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나름대로는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권의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 이 세 개의 나라가 하나의 문화를 묶어서 아마 뭔가 진출하게 되면 이 미국과 유럽과 이 아시아권도 개결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영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상미술이 그렇게 해서 한번 등장을 했고요. 기술력이거든요. 이거는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젠더는 뭐냐면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죠? 남자, 여자. 근데 요즘에는 남자, 여자를 자기가 사회적으로 살아보니까 나는 여성에 더 가깝고 난 남성에 더 가까우니까 성을 바꿉니다. 그죠? 그 젠더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성, 여성도 별로 그렇게 지금은 중요한 시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은 대를 이어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얘기하게 되면 세대 간의 갈등이 되죠. 우리 아이들은 대를 이어서 뭘 하고 이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제 딸아이한테 너도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미술관을 운영을 하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꼰대가 되니까. 네. 젠더라는 세대, 이 젠더라는 이 트렌드는 아마 저도 참 적응이 안 되지만 일단 일어나고 있어요. 네. 성이라고 하는 것, 세대 간의 어떤 이야기가 지금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인공지능,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5G 세계 최초로 했잖아요. 5세대, 뭐 1초에 뭐 몇 기가가 뭐 영화 몇 편이 내려오고 막 그래. 지금은 인공지능이 뭐 불 켜줘, 뭐 라디오 켜줘, 뭐 전원 꺼 이러면 지가 알아서 막 끄죠. 네. 그런 시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인공지능이 나랑 같이 살 수도 있고요. 복잡한 건 인공지능이 다 할 거예요. 밥해, 빨래해, 뭐 반찬 해봐, 뭐 같이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또 이제 그런 같은 거. 그래서 일단 그런 시대가 앞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뭐 젠더나 인공지능, 뭐 유럽, 중국 작가와 뭐 이렇게 써라는 이런 것들이 딴 세상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현실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인공지능, AI 뭐 어쩌고저쩌고 휴대폰 저도 뭐 그런 거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거 몰라도 돼 하고 이걸 갖다가 거부하게 되면 어느 날 내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 자, 변곡점 그 세 개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원래 잠깐 쉬라고 하는데